나도 내 아들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네요. 나한테 빚 갚을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게 뭔데요, 언니? 놀랍게도 빚을 갚을 방법이 있다는 경자씨.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마는 대체 무슨 수로 빚을 갚겠다는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꿈꾸며 식당을 차린 광호 씨. 야, 너무 좋다. 그래, 고맙다. 자, 어때? 조서가 어떤가? 장 회장이 아직 안 죽었지? 그럼요. 아주 멋지십니다. 대박의 기운이 느껴져. 조서방, 내가 자네 조만간에 차 한 대 바꿔준다. 차요? 여보, 녹음해, 녹음. 차. 사고야? 약속? 아이, 당연하지, 내 맘이야.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창업 성공의 길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6개월째 파리만 날리고 있었는데요. 큰일이네. 아이고, 어떻게 손님이 없는 거야? 여보, 이번 달에도 적자예요. 생활비는커녕 대출금 갚을 돈도 없어요. 퇴직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가게인데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같이 가, 여보. 여보. 장인어른! 장관님! 그러던 어느 날 사위 성준 씨가 다급히 처갓집을 찾았습니다. 장인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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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장인은 없어. 어디 가셨는데? 나도 몰라. 가게 말아먹고 나서 갑자기 사라졌어. 이 인간이 살아는 있는 건지. 그럼 이건 어떡하라고요? 이거는요. 이것 좀 보세요. 저 장인어른 때문에 빚쟁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사실 장인 씨는 창업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았는데요. 사위 씨에게 연대 보증을 서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게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는데요. 가게가 쫄딱 망하자 장인 씨는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빚의 책임을 사위 씨가 지게 된 것인데요. 월급도 들쑥날쑥했던 는 빚을 빚으로 돌려막으며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3천만 원이었던 빚이 2년 새 9천만 원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게 되자 씨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1년 6개월 만에 광호 씨가 나타나자 가족들의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안 싸던 경자 씨까지 모였는데. 사돈 양반, 이제 어쩌실 겁니까? 예, 제가 사실 백방으로 지금 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니, 2년 동안도 못 구한 걸 이제 어떻게 구한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아. 장인어른! 그럼 뭉치게 할 날이 어디 있어요? 저요! 저 아주 그냥 죽고 싶다고요, 지금! 아유, 정말. 그런데 그때 안 싸던 경자 씨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내 아들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네요. 나한테 빚 갚을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게 뭔데요, 언니? 놀랍게도 빚을 갚을 방법이 있다는 경자 씨.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마는 대체 무슨 수로 빚을 갚겠다는 걸까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준 씨가 사망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성준 씨의 죽음. 대체 어쩌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다 뭡니까? 성준 씨의 등에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합니다. 놀랍게도 씨 몸에서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충격으로 늑골이 부러져 폐와 간을 찌르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척추까지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는데요. 아내 씨는 장을 보고 온 사이 집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인근 하천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10kg짜리 아령을 발견을 했고요. 아령에 찍힌 지문을 통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성준 씨를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용의자는 바로 아내 은주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은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놓았는데요. 이은주 씨, 범행 일체 인정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남편을 죽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게 잠깐만 비켜봐요. 내가 할 말이 있다니까요. 영사님, 내 탓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잠시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야? 내 탓이야. 내가 그랬어요. 서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광호 씨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가족 회의가 열렸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나한테 빚 갚을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너희들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니? 네, 어머니. 그게 뭔데? 내가 뭔데 못하겠어? 경자 씨가 빚을 갚을 방법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는데요. 어머니, 전 절대 못해요. 사돈, 그건 좀... 아우, 조서방, 이건 아니지 않나. 웬일인지 식구들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 우빈이만 생각해라. 이렇게 살면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키겠니? 그래 여보. 우리에겐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야. 우리 아들 빚쟁이 자식으로 키울 수는 없잖아. 그래도 당신 괜찮겠어? 그리고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난 수면제 먹고 잠들면 되니까 괜찮아. 마음 단단히 먹고 해. 덤덤한 남편과는 달리 불안에 떠는 이은주. 무슨 일을 벌이는 건지 조성준은 수면제를 먹고 깊은 잠을 청하는데요. 잠시 후 여보, 나 진짜 한다. 아파도 조금만 참어. 아니 지금 뭘 하려는 거죠? 자기야, 괜찮아? 아버지, 갈비뼈에 맞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갈비뼈에 맞은 것 같아. 자기야, 나 한 번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할게.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남편에게 끔찍한 일을 반복하는 이은주. 대체 이들이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시어머니 씨는 15년 가까이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며 자식들을 키웠는데요.
빚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들에게 상해보험과 이 후유장애보험을 타보는 게 어떻겠냐며 보험 사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씨는 척추에 장애를 입으면 얼추 1억 8천만 원이나 나오는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척추 장애는 수술로 고칠 수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의 계획은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아내가 이 남편의 허리에 아령을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후 경찰을 불러 강도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아령을 계속 늑골 쪽으로 잘못 떨어뜨렸고 남편은 이 늑골이 부러져 폐와 간을 찌르면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가족들은 씨와 짜고 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점을 모두 시인을 했고요. 아내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어머니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빚더미에 시달리다 결국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가족.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죽었어? 응? 아니 그게... 어린 손주에게 갑작스러운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빈아, 가자. 할아버지, 엄마는 어디 갔어요? 불쌍한 내 새끼.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빚더미에서 벗어나겠다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조성준과 가족들. 하지만 그 선택은 어린 아들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 모두에게 오히려 덕이 되고 말았습니다.